자,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에 왔습니다. 마지막 이제 저희들의 제목인데요. 그동안 이제 터키 공화국의 시작과 또 아타투르크의 이념과 사상들과 그리고 또 그것과 반대되는 이슬람의 흐름, 또 귤렌의 운동,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보아오면서 마지막으로 현재 터키는 100년을 이제 맞이했습니다. 공화국 창립 100주년을 맞이했던 터키로서는 앞으로가 이제 중요합니다. 터키의 현 이슈가 그럼 무엇이냐, 또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나눠보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터키는 공화국 처음부터 공화국이 지금까지 100년이 넘었는데 한결같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바로 같은 무슬림들 사이에서 세속주의 무슬림들과 비세속주의 무슬림들과의 갈등과 충돌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다 무슬림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전히 기도도 안 하고 라마잔 금식 때에도 금식도 안 하고 또 뭐 메카를 향해서 성지순례를 안 하지만 여전히 저들은 무슬림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비세속주의 무슬림들은 공격을 하는 거죠. 너희들이 왜 무슬림이냐? 무슬림이면 기도를 해야 하고 금식을 해야지 않느냐? 막 이런 식으로 비평을 하지만 그들은 그 안에서 아타투르크라고 하는 인물 덕분에 만들어진 터키 공화국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인 세속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보수주의 무슬림들은 그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또 원수지간으로 같은 무슬림들 사이에서도 현재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가끔은 시위로 드러나고 폭력으로 드러나고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부가 이것을 만류할 수도 없고 어떻게 중재할 수도 없는 현실이 터키로서는 정말 어떻게 풀어야 좋을지 모르는 과제인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세속주의자들과 비세속주의자들의 충돌과 갈등은 공화국이 존속하는 한 끝까지 갈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것이, 여러분 500년 동안 오스만 제국의 후손으로서 500년 동안 이슬람을 정말 몰고 갔던 그런 장본인 국가가 아랍이 아니라 투르크의 바로 오스만 제국이라는 이 긍지와 무슬림들로서의 그 자긍심은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아랍인들은 아니지만 오스만 제국 아예 전 세계의 이슬람을 우리가 몰고 갔던 그런 오스만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이 자긍심은요 정말 대단해요. 그런데 어느 날 아타투르크라는 사람이 공화국을 수립하면서 이슬람을 거기다 폐지를 시키는 거예요. 세속주의를 들여보낸 거예요. 그리고 복장을 금지시키고 모든 그 이슬람적인 요소들을 탈파하는 것을 보면서 아마도 보수적인 무슬림들은 무스타파 케말 아타투르크를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갑작스럽게 500년 동안의 그런 전통과 이슬람의 종주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오스만 제국의 전통들을 하루아침에 초대 대통령 아타투르크는 그거를 끊으려는 세속주의를 가져왔으니,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쌍수를 들고 환영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바로 무슬림 보수주의자들은 죽이고 싶었을 정도로 미웠겠죠. 왜냐하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지금 폐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금요일 날 기도 시간이었는데 휴일을 일요일로 바꿔버리는 것도 포함돼서. 그러니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무슬림들, 그가 국가의 영웅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이 빵끝을 할 수는 없었지만 언제 그라도 기회가 된다면 난 이 터키를 다시 이슬람으로 만들어보고 싶어하는 그 적지 않은 보수 무슬림들이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타투르크가 무서웠어요. 국가의 영웅이기도 하고 또 그 뒤에는 군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군과 무기와 또 이 권력과 또 국가의 영웅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입을 뻥끗도 못했던 터키 보수 무슬림들은 그가 죽게 되는 바로 1938년에 그 이후부터 터키 사회는 완전히 혼란으로 접어들어갔어요. 즉 아타투르크를 지지했던 그런 지지 세력들과 그동안 숨어서 입번끝을 못했던 이 보수 무슬림들이 드디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둘과의 갈등과 충돌이 터키 사회를 지금까지 다 혼란으로 몰고 갔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물론 현재 터키의 정부는 20년 동안이나 바로 비세속주의자들의 리더십인 에르도안에 의해서 지금까지 흘러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제 보기에는 에르도안의 정권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가 않아요. 왜? 경제가 지금 터키에 아주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나라의 6.25 전쟁 당시에 파병을 했을 정도로 그렇게 못 살지 않는 나라였거든요. 이 터키가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그런 경제적으로 흔들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가 부도의 위기에도 너무너무 지금 힘들어하고 국민들이 살아갈 수가 없는데 경제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원인을 그 스스로들은 난민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시다시피 시리아의 그 난민 사태가 터키에 600만의 난민을 가져왔어요. 600만이 여러분 말로 600만이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한 도시, 서울 같은 큰 도시의 전체가 다 난민으로 지금 꽉 찬 데가 터키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터키 난민 정책의 실패는 통제에 실패해버렸어요. 전 터키에 전부 난민들이 퍼지는 결과들을 마련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난민들이 전국에 터키 전체적으로 퍼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돈을 그래도 가지고 들어온 난민들은 부동산 사기에 급급했겠죠. 그러므로 인플레이션을 조장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돈을 가지고 들어오지 못했던 난민들은 살아가야 되니까 뭘 했을까요? 사회 범죄에 인볼브가 되는 거예요. 연루가 돼가지고 사회 여러 가지 범죄들의 미끼로 쓰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회 범죄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난민들에 의해서 터키 경제의 파탄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앞으로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터키 에르도안 정부도 참다 못해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비록 이 난민들을 받아줬지만 난민들을 원래 가고 싶었던 도시는 유럽이겠죠. 근데 유럽에서 문을 닫아버리고 터키가 범퍼 역할을 좀 해가지고 좀 보호해달라 사정을 해왔지만 그 사정을 봐주는데도 이제는 한계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한 재정도 별로 오지도 않고 또 그들을 난민들을 케어하자니 핸들링하자니 갖고 있는 재정도 이제 동이 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가운데 최근에는 터키 에르도안 정부가 되돌려 보내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났습니다. 웬만큼 살 것 같은 사람들은 다 현재 시리아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도 새로운 뉴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동부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터키 동부에 일어난 이 지진은 여러분 그냥 일어났나 보다 정도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지진 피해 지역이 7.7과 7.8의 두 어마어마한 강진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이 대한민국의 넓이보다 넓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넓이보다도 넓은 지역이 지금 황폐가 됐어요. 그것도 그냥 건물 한두 개가 무너진 게 아니라 그 지도에서 아예 그 동부 지역 전체가 다 없어져 버린 것이 이번 지진의 피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복구해야 되고 다시 또 새롭게 해야 될지 아마 100년은 필요할 거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많은 주민들은 더 이상 무서워서 살지를 못하다 보니까 계속 또 이주를 합니다. 서쪽으로. 그래서 그 동부 지역이 지금 거의 텅 비어 있고 할 수 없이 갈 데 없는 그 동부 지역 주민들만이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두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언제 또 지진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가운데 터키의 경제는 더 땅에만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이 터키로서는 지상 과제죠. 이 지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론 터키는 이미 오래전부터 EU 가입을 주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터키보다 훨씬 늦게 신청한 수많은 동부 유럽의 국가들이 다 EU 국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터키는 여전히 30년, 40년이 돼가고 있는데도 EU에 가입할 수 있는 그 희망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슬람이라는 국가 그 정체성 하나만으로도 완전 100% 무슬림 기독교인으로 이루어진 EU에 터키가 과연 가입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도 EU 측이나 트루키예 측도 포기하는 측이 없습니다. 서로 밀고 당기는 어느 때는 좀 미끼도 주면서 당근과 채찍을 통해서 터키를 당기기도 하고 또 유럽을 당기기도 하고 또 이런 식으로 현재 터키와 유럽이 밀당의 이런 갈등들과 일들이 계속되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국가안보입니다. 터키는 여러분들 지도를 통해서 이미 보셨겠지만 이쪽 서부 지역은 불가리아와 그리스가 있어서 그런 대로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또 이 그리스와 또 사이프러스 분쟁이 물론 있죠. 그러나 이쪽 동부 지역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그 접한 나라 이란부터 시작해서 또 이라크와 시리아 전체 나라가 정말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이 없다는 식으로 이 안보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나라가 터키입니다. 그러므로 터키의 가장 많은 예산은 바로 국방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민생이 어렵고 사람들이 살기 어려워도 국방비만은 줄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터키의 안보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터키는 그 많은 이 국방비, 이 안보를 통해서 어디에서 그러면 그거를 확보할까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여러분 그 많은 그 군수물자들이 들어올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어디서 과연 들어올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터키 안보를 책임지는 수많은 군수물자들이 현재도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오늘 제 말씀을 들으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짐작이라도 하시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투르키예가 전 아랍인들이 팔레스타인이 결국 자기 땅이 되기까지는 천적으로 선포하면서 지금까지 전쟁과 희생을 불사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아랍 무슬림들의 그런 태도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니 무슬림이면서도 현재 투르키 공화국은 비밀리에 시리아로 엄청난 군수물자들을 받아왔고요. 반대로 팔아야 될 것도 있겠죠. 뭡니까? 그 많은 비옥한 농토에서 나고 있는 수많은 곡물들과 또 식품들과 또 물을 식수를 이스라엘로 판매를 하는 거예요. 무기를 받고 식품을 보내고 이런 일들이 10년 동안 계속 겉으로는 미워하는 척하고 겉으로는 뭐 같은 순리로서 아랍인 편을 드는 것 같이 여러분 보였죠. 그러나 내부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선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외교고 이것이 정치입니다. 중동 정치의 핵심입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선 이념보다 종교보다도 앞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선 터키로서 희생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손을 잡든 또 어느 팀과 손을 잡든 간에 그것이 자기 안보를 위해서 유익이라고 생각하면 터키는 러시아랑도 손을 잡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귤렌과도 직접적으로 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바로 이 정치 문제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2016년도 국가 전복 기도 사건이 일어났죠. 근데 이 전복 기도 사건이 발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작극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도대체 쿠데타라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시시하고도 미리 또 다 알려졌고 또 군인들도 쿠데타라는 그런 자원으로 동원됐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훈련이라는 걸 통해서 동원됐다는 것으로 나중에 나오는 걸 보면 전혀 쿠데타 같지도 않은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면에서는 자작극이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자작극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에르도안이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지지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동정표죠. 그래서 성공한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그래서 귤렌과의 원수, 아니 같이 수십 년 동안을 같이 동반자로서 같이 이슬람의 그런 귤렌 운동을 해오던 이 에르도안 자체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사건을 중심으로 지금 원수가 됐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원수된 가운데 현재도 귤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다 색출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터키가 이런 색출 작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아시아의 그 귤렌의 지지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정부의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귤렌 지지자들은 여전히 귤렌 편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이런 그 혼란으로 통해서 앞으로 터키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투르키의 공화국의 미래는 무엇인가? 이런 네 가지 정도의 이슈가 터키 자체적으로 과제일 것이고 또 앞으로도 크게 해답이 없는 가운데 지속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투르키 내에서 이슬람교 안에서의 갈등, 또 경제적인 문제 해결, 그리고 국가 안보, 그리고 쿠르드 반군이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 정치 문제, 이런 문제들이 현재 터키가 안고 있는 중요한 풀어야 될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